얘가 뭐냐면 이 암호화키를 처음으로 해결한 방법이 나카무라가 만들었던 지금 크립토 캐시, 그래서 엔드-투-엔드 프로텍션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리모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라는 사람이 정보를 생성을 해서 이거를 보냈는데 암호화로 보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사람한테 거쳐서 어떤 방법을 가든지 간에 B한테 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아무렇게나 해킹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암호화를 해독하는 거를 어떻게 보내느냐였는데, 지금 나카무라가 만든 거는 이 정보가 도착하는 순간에 다시 양쪽에서 문제를 풀어서 똑같은 대답을 유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리모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시 과학 수업 됩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글의 검색 엔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잖아요. 그래도 대표님들은 구글에서 검색을 합니다. 뭐가 우선이 나오고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인덱스를 해서 어떻게 링크를 가서 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구글을 사용한단 말이죠. 이 시스템 똑같다는 거예요. 암호키가 어떻게 리모트 싱크로나이즈 되는지 알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알려고 해서 물어봐서 알려줬더니 과학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이런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크립토키가 어떻게 돈이 되느냐,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방식을 얘기하면, 지금 이 로드맵은 그 CIPHC 화이트 페이퍼에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거에 대한 특허권은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립토키가 2006년도에 개발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 2016년에 사이퍼코어 플랫폼이라는 거가 개발이 됐다라고 나와있죠. 저 1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나카무라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 회사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중간에 회사를 뺏기기도 하고 이상한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첫 번째로 그게 공식화해서 그 코퍼레이션이, 퍼블릭 코퍼레이션이 CIPHC가 이제 발행이 된 거고요. 코인이.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CCP 플랫폼의 데모 버전이 나왔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마 대표님들께 계속 알려드렸지만 CCP라고 하는 거는 사이퍼코어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가라다 캐시, 리버티 에코 캐시, 어그리 캐시가 내년도에 전부 그 런칭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 런칭이 됐을 때 뭐냐면 사이퍼코어는 그 캐시를 교환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가 그거예요. 그래서 크립토 캐시의 수익 구조는 첫 번째 대표님들이 현재 잘 알고 계시는 가상화폐로 비교를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이더리움 방식을 합쳐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가스라는 시스템하고 또 연결이 되지만 사이퍼코어 플랫폼에서 캐시를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발행할 때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체를 할 때 이체 수수료가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캐시를 다시 교환을 해요. 그 캐시를 내가 다시 돈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들한테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서 다시 달러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고요. 거기서 이체를 하는 수수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이코코어 플랫폼은 뭐냐면 거래소하고 발행하고 이거를 전부 다 합쳐놓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크립토 캐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수익을 갖고 있는 POS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더리움을 32개 이상을 보유할 때 네트워크 검증자로 참여할 수 있고요. 더 많이 얘기할수록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커지고 보상도 커져요. 크립토 캐시도 똑같다는 거예요. CIPHC 코인을 대표님들이 많이 가지고 계실수록 보상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어드랍으로 줄지 아니면은 보상으로 줄지는, 리워드로 줄지는 조금 있어야 더 아실 것 같고요. 가장 간단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크립토 캐시에 처음에 얘기해드렸던 가라테 캐시, 리버티 에코 캐시, 어그리 캐시 이런 애들이 발행하고 사용함으로써 그 발생하는 수수료가 크립토 캐시의 첫 번째 그 이익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익 구조도 어마어마한 거고요. 이 가라데 캐시의 그 첫 번째 보면은 지금 나와 있는 게
대표님들이 보시면은 이 홈페이지를 가서 연결해 보시면 그 가라데 캐시의 그 키오키 org라는 걸로 그 연결이 될 거예요. 제가 공유 파일을 인터넷으로 안 해놔서 제가 화면 공유로 좀 바꿀게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연결하면 그 세계 경식 공수도 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2019년 11월에 지금 이렇게 그 계약이 돼 있다라는 거가 가라데 그 연맹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거 유튜브에 보시면 있겠지만 잠깐 이거 볼게요. 얘가 타가상이라고 그 가라데 캐시의 그 지금 첫 번째 데모 버전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개의 핸드폰을 놓고 지금 그 실현을 해서 가라데 캐시의 데모 버전이 이체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그 제 거 유튜브에 보시거나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가라데 캐시라고 치시면은 이 영상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가라데 캐시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생성이 되는 모습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성을 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생성을 했을 때, 그, 그 헤더가 어떻게 돼 있고, 그 캐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는 그 네이버 카페나 그 가시면 다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 영상 잠깐 보고, 그 다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월렛에서 다른 월렛으로 지금 이체를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보고 싶으신 분은 저희도 크립토 캐시 이 지갑을 갖고 있어요. 가라데 캐시. 그래서 아마 그 미팅을 하실 때 그 오 대표나 그 다른 사람한테 보여달라고 얘기하면은 이체가 되는 거나 데모 버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지갑으로 지금 이체가 된 거를, 그래서 그거를 다시 어떤 형태가 됐는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저게 일본어 버전이라 다음에는 아마 미카가 여 밑에다 자막으로 번역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버전이 뭐냐면 저기가 차세대 OTP 버전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OTP는 원웨이였어요. SH256 방식이 원웨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양방향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그 OTP는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은행에서 우리가 이체를 하려고 내가 하면은 은행에서 대표님한테 OTP를 통해서 비밀번호 6자리를 보내주면 그거를 넣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방식은 반대 방향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OTP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행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서 OTP를 받아서 그 번호를 받아서 이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OTP는 그 내가 은행에서 이체를 하거나 그 인터넷 뱅킹을 하려고 그럴 때 은행에서 나한테 보내주는 그 문자를 받아서 그 OTP는 숫자로 6가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의 크립토 캐시 방식은 뭐냐면 생각을 하나를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발행을 해서 6자리를 그 아무 문자를 은행에 보내면 은행에서 6자리를 입력을 해서 이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암호화폐를 얘기를 할 때,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바꿔놨다 그랬어요. 현재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내가 대표님의 통장 번호를 합니다. 근데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블록체인은 생각을 하나를 바꿔놨다 그랬잖아요.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 통장이 누구 건지를 모른다는 거죠. 다음 버전의 OTP는 어떻게 되냐면 은행이 일방적으로 우리한테 보내는 6자리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발행을 해서 은행에 보내는 6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를 식스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기술인데 제가 대표님한테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방식이 OTP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데 지금은 그게 불편하다 그래서 간편결제 서비스라고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팔이나 우리도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라고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걸 만들었어요. 뭐 공인인증서 안 쓰고 나머지도 안 썼어요. 그럼 이때 해킹이 안 일어나느냐? 해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해킹을 막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사용자의 정보를 분석을 하고 위치를 분석을 해서 다른 거를 막는 거를 FDS라고 해서 프라우드 디텍션 시스템, 가짜를 찾아내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나카무라의 리모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쓰면은 이것도 OTP가 가능해진다는 거고요. 간편 결제 및 현재 원웨이 OTP가 양방향 OTP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간단해진다는 거죠. 저는 절대 스마트 컨트랙트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기서도 보면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약점이 있었어요. 당연히 블록체인의 장점인 안정성, 정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제가 가장 얘기한 게 비즈니스 로직의 약점이었어요. 그거는 기득권층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비양의 물이 있으면 예비양의 뚜껑을 만드는 사람, 예비양의 로고를 만든 사람, 상표를 만든 사람, 병을 만든 사람, 배달을 한 사람, 그 다음에 이거를 마케팅을 한 사람, 이 사람이 소비자가 4,000원에 구입을 했을 때 자동으로 나눠 갖는 시스템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을 이용하는데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이나 단점은 이게 오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에디앙이라는 저 회사에서는 저 금액이 어떻게 오픈이 됐는지를 얼마 있는지를 오픈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계약서에 부동산의 계약서를 암호화해서 SH256으로 보냈는데 SH256으로 보냈을 때 문제는 뭐냐면 다시 복구화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 계약서를 보낸 건 맞는데 저 계약서를 다시 보려고 했을 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카무라가 만든 암호화 방식이나 암호화 키 방식이 없는 걸로 사용을 하면 내가 암호화를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올려서 변경은 하지는 못하게끔 했지만 그 내용을 알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실제 누가 몇 프로를 받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나온다는 거야. 현재 사이버코어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술이 구글이 정보 검색이라는 검색 엔진 하나만 가지고 지금 유튜브나 나머지까지 인수를 하게 되고 더 커진 것처럼 지금 이 사이버코어의 기술 암호화 키 없이 배송을 하는 이 기술이 하나가 도네스에 쓸 때는 캐시 시스템으로 쓰이지만 메디컬 시스템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 갔을 때는 식스페이 카드하고 연결될 때는 식스페이로 쓸 수도 있고 현재 인터넷으로 연결됐을 때는 인터넷 로탈리제이션 프로젝트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완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내가 정보를 보호할 수 있을 때 저거를 쓸 수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어디서 먼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크립토 캐시 앱에 보면 첫 번째는 대표님들이 크립토 캐시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이퍼코어 프로젝트로 해당이 되는 코인이 CIPHC 코인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메디컬에 관련이 된 거는 아마 따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식스페이 프로젝트에 대한 거는 따로 나올 거고요.
인터넷 로타리제이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따로 나올 거예요. 이 네 개가 CIPHC 코인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우리는 이 기술을 쓰는 것 중에 돈에 관련된 대표님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CIPHC로 들어갔다는 건데 우리는 그 중에 대표님들이 크립토캐시 앱 사이트에 넣어놨을 때는 나중에 식스페이가 됐을 때는 식스페이로 보낼 수 있는 거고 메디컬이 먼저 됐을 때는 메디컬로 뽑을 수 있다는 거고 인터넷에 관련된 코인이 됐을 때는 저걸로 뽑을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 크립토캐시 앱 중에 나는 그 ACU에서 사용하는 그 리버티 에코 캐시로 뽑을 거다라면 그걸로 뽑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가라데로 뽑을 거다라고 하면 가라데 캐시로도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조금 오늘 길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수익의 구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업체가 붙을 건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붙게 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 카카오톡이 처음에 무료 메신저라는 거를 갔을 때 각 이동통신사에서는 카카오톡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그 자기네들이 지금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를 무료로 바꿔놓으면 절대 무료 그 카카오톡보다 더 강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야후가 구글한테 무시를 했기 때문에 구글이 저렇게 성장을 한 거야. 지금 크립토 캐시 기술이 지금 그 무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회가 또 한 번 온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게 점차 커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에 그럼 나머지 애들이 안 들어오냐? 지금부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데모 버전이었어요. 데모 버전은 뭐냐면 단순히 몇 개의 연결이 될 때는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00명이 동시에 사용을 하거나 10만 명이 동시에 사용을 했을 때 안정성이 있느냐라는 거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스터마이징을 하는데 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 그때까지 지금 커스터마인 과정, 연습 과정, 그래서 저는 그거를 임상 실험이라고 거의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 과정이 돼서 정식화가 되는 순간에 저 수수료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바로 수익이 창출이 되는 겁니다. 수익이 창출이 됐을 때는 바로 업체들이 붙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똑같이 구글이나 이런 것처럼 그 광고도 붙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시장은 그 처음에 파일 공유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일 공유 시장이 그 우리가 토렌토나 아마 대표님들 그 영화나 드라마나 그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우리가 썼을 때 토렌토라는 걸 이용을 썼고 지금 문제가 되는 엠번방을 이용할 때도 정보 공유 프로그램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개인이 내가 강조하는 플랫폼이 나온 게 SNS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의 2세대에서는 그 파일 공유와 SNS가 합쳐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 가능하게 해킹이 안 당하면서 내 거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것도 지금 이 사이퍼코어 크립토캐시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지금 거의 시간이 끝나서